사드에 패거리를 나누어서 온통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으면서요. 정치권 하는 꼬라지들 보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새누리당의 친박이라고 하는 것들은 툭 하면 대통령을 떠받치겠다. 즉 TK가 그 중심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충성을 맹세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대 때 뽑아줘 놓으니까 국회법 통과할 때 새누리당 TK 의원들 과반수 이상이 국회법 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통령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옷 뺏겼습니다. 원내대표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이 있을 때 서양식 공천이라고 김무성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방치하고 있다가 늦게사 이항구 넣어서 또 전략공천 하겠다고 하다가 또 자기들 진박이라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뭐 정정석인이 곽상돈이 뭐 TK에 많은 사람들을 꼽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무덤까지도 같이 갈만한 친위 세력이라고 자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온갖 난리치면서 뭐 살생분이 녹친이 옥새 파동이니 별 지랄들을 다 하면서 결국은 유승민 하나 못 쫓아내고요. 유승민 쫓아내는 게 지상 과제인 것처럼 하더니만 유승민을 사실상 거의 뭐 무특기가 당선시켜주다시피 한 효과를 가지게 했습니다. 공천을 안 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유승민 복당을 두고 쌩 난리를 치더니만 또 유승민 복당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도 하나 없었습니다. 대통령 유승민이 만나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으로 대구 뭐 공항기지 이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기전 발표가 나버렸습니다. 직후에 지난 금요일 만난 다음에 이번 주 초에 발표 나버렸지 않습니까? 자, 유승민은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했고 이번에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 대구 경북의 의원 25 중에서 김부겸 더민주 의원 하나 빼면 24명인데 3명 빼고 21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서명을 냈는데 뭐 반대 아니라고 보기 그게 반대지요. 딴 데라 소리 아닙니까? 그 유승민은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21명이 국정에 협조를 안 한 거고 유승민이가 협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조원진, 무슨 최경환, 지금 뭡니까? 당에 정책위원장 하는 분, 김광림 의원입니까? 이런 사람들요, 친박의 핵심이라는 사람들 다 사인했습니다. 자, 저거 지역의 국회의원 다음에 나갈 때 조금 끄리껴질 부분에 대해서 그거 의식한다고 한마디로 국가안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그런 겁니까? 이미 결정된 부분을요. 그밖에 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요. 사드 TK 지역에 배치하는데 잘못됐다. 왜 이쪽에 하냐? 인센티브를 달라. 자, 사드 배치하면 우리한테 돈 달라. 성주에 있으니까 대구 경북이 다 달라붙어서 좀 뜯어먹고 싶습니까? 화력발전소 원전 이런 거 지역에 들어오면 반대 주동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돈 좀 받고 매년 거기에 지역 지원금으로 얼마씩 떼줘서 무슨 문화회관 짓고 복지회관 짓고 이러면서 웃고 다니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쪽에 앞장서서 선동을 합니까? 대구 신공항 뭡니까? 밀양 오는 거 무산 됐을 때도 수용 못한다고 난리 지랄을 쳤습니다. 겉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하더니 국가적인 사안에는 전부 등을 돌립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친박이라고 진박이라고 그래 감별사하고 다닙니까? 최경환이? 최경환은 지 마음도 지가 모르는데 누구를 감별합니까? 지 마음이 올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이 있는 진박인지도 지가치를 모르면서 남을 감별하고 다녀요? 정말 조선일보가 떼박이라고 해가지고 비웃는 부분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정쟁을 벌일 때하고 공천받을 때만 친박이고 국정에는 반박이냐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새누리당에는 유승민, 백성주, 추경호 이 세 사람만 그 서명에 사인이 안 했어요. 자, 서명한 사람들 한번 볼까요? 최경환, 김강림, 강석호, 곽대웅, 곽상도, 김상훈, 김석기, 김정재, 김종대, 김종태, 박명재, 윤재호, 이만희, 이철우, 장석춘, 정종섭, 정태호, 조원진, 주호영, 최교일. 자, 검사장 출신도 있고 국정원 출신도 있고 또 이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도 있고 네, 이 행자부 장관 출신도 있습니다. 야, 정말 경찰 출신도 있고요. 국가안보로 하면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출신들이 이직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저질들이 패를 나눠서 하나는 마치 대통령을 위하는 척, 하나는 대통령이 또 간신들에 둘러싸여서 자기들이 옳다는 척 하면서 치고받는 것이 새누리당의 행태입니다. 자, 어제 한번 봅시다. 제 사무실이 이 당산에서 한 200~300m 떨어진 결혼식 하는 컨벤션에요. 어제 김무성 대표가 1,500명을 끌어모았습니다. 2014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승리 2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이 말도 복잡해서 뭘 기념하는가 사람들이 이해도 잘 안 갈 건데요. 2014년 7월 달에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1등을 했습니다. 서청원 씨를 꺾었죠. 서청원 씨가 2등을 했고요. 그 1등한 기념을 대표 물러나가 총선 져서 대표 쫓겨난 지 지금 한 석 달 만에 그 승리를 기념하는 2주년 행사를 열었답니다. 자, 그렇죠. 2014년 이맘때 이겼죠. 아마 어제였을 겁니다. 7월 14일. 그러면 내년에는 3주년 행사, 내후년에는 4주년 행사, 5주년 행사 계속 할 겁니까? 제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여러가지 기념 행사 몇 주년 많이 봤지만은 대표 당선된 걸 기념하는 이런 행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데요. 그가 필요하다. 반드시 이어갑시다. 그러는데 1056석이 132개 테이블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500명이 더 몰려와서 500명은 서서 봤답니다. 김무성을 디스하라라고 토크 콘서트도 열렸는데요. 요즘은 개나 소나 토크 콘서트 합니다. 자, 고영신, 박상훈, 민영삼이 갔답니다. 자, 박상훈 평론가가 누구는 소처럼 구전 일 다 하고 욕 듣고 밟히는데 누구는, 여기는 유승민입니다. 누구는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말로 뻥 떴다. 김무성 대표라는 사람이 미련한 거냐, 정치 감각이 없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참 빨아주는 말도 여러 가지로 참 하네요. 자, 사회자가 행사 도중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물으니까 참석자들은 김무성 했답니다. 김 전 대표는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세길에 제가 선봉에 서겠다 이랬답니다. 다시 한번 저 김무성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내년 대선 출마를 시사한 거랍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도록 놔뒀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권당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가 없어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참고 참았는데 이제 맞싸우면서 할 말은 하겠다 했답니다. 자, 2년 후에 만나자 했다는데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를 모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당 대표로 내세우려고 단일화를 시도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같은 흘러간 물들이 정치, 사회, 종교 분야 원로 30명이 어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들라고, 즉 개헌 특위를 만들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이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라 했는데요. 김원기, 김형호, 박관용, 임채정, 정의학 국회의장 5명하고요. 이수성, 이한구, 이한동, 이홍구, 정운찬 전 총리 4명하고 신경식 헌정회 회장, 권노갑, 김재준 재단 이사장,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김상현 민추협 대형, 김덕용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유재 전 민중당 대표, 임명진 목사, 법륜스님 등이 참석했답니다. 자, 참 곳곳에서요 난립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요, 유언집정부제 개헌도 이야기하고 대선 출마도 이야기하겠다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김무성 전 대표가 진짜 추구하는 건지 먼저 명확하게 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제 출정식은 대통령 선거 출정식이라고 이렇게 비춰지는데 본인은 또 꼭 시간만 날 때마다 개헌 관련 모임이나 개헌 관련 발언을 합니다. 그럼 김 대표는 대선을 가겠다는 겁니까? 개헌을 해서 내각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뭔 출정을 할 것인지 알아야 장단을 맞추든지 따라가든지 비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논평을 하는 입장에서 곤혹스럽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개헌을 하겠다는데 앞장을 서서 그걸 비판해야 되는 건지, 대권을 가겠다 그러면 그거야 본인 자질이 모자라든 말든 가는 거야 자유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은 이야기해주고 가라는 겁니다.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안 그러면 산과 바다가 다 있는 대로 같이 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정치평론 못하죠. 전략적 모호성입니까? 대한민국에는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너무 쉽게 쓰는데요, 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 애매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어령 비어령이라 그럽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걸 전략적 모호성이라 그럽니다. 하긴 제일 처음에 정부에서 쌓아가지고 전략적 모호성이라 했으니 정치인들이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에 또 웃기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요 AIB 4조 3천억을 한국이 태운 그 AIB에 홍기택 부총재를 먼저 사퇴를 요구했고요. 정부는 그걸 알면서도 홍기택이 지금 지난번에 서별관 회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돼서 휴직계를 먼저 낸 것처럼, 그래서 휴직계를 내고 나니까 중국에서 마치 사퇴를 내라고 요구한 것처럼 속여왔다는 겁니다. 즉 AIB가 홍기택이 보고 물러가라니까 지난 6월 22일 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일주일 내에 사임 등으로 거취를 결정하라 요구를 받고 홍기택은 이 기재부에 알렸고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데, 이제 국내 언론에 이 홍기택이 인터뷰한 것, 경향신문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등에서 지시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이 대우에 지원하라는 부분이 사실상 결정이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한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중국에서 사표 내렸다는 겁니다. 중국은요 사드 배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능력도 없는 홍기택이 가서 앉아있는 것들 때문에 진작 쫓아내려고 하다가 찬스 잡았다고 사표 내렸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홍기택이한테 휴직을 내서 잠깐 시간을 벌면서 절충을 하자 해서 6개월 휴직계를 내고, 정부는 이걸 다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정부는 홍기택이 물러난 이후에도 한국이 부총재 자리를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있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이 언론에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죠. 자, 홍기택이 물러난 이후에 그 부총재 자리를 차지해 보려다가 씨알도 안 먹히니까
새로 신설되는 CFO, 즉 회계 담당 부총재 밑에 회계 담당 재정국장 자리를 한국에 달라 했지만은 국장급은 능력 위주로 하겠다라면서 또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 2번 달았습니다. 저도 좀 석연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홍기택이 자체적으로 사표를 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다 시켰네요. 그리고 홍기택이 그러면 프랑스 등에서 국내에 안 들어오고 떠도는 것도 니 그냥 휴직계 내고 일단 대우조선 발언으로 시끄러우니까 한국 오지 말고 해외에 있으라고 그것도 시킨 겁니까? 홍기택이 지 마음대로 그럴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요. 당연히 휴직계를 내고 이런 무리가 빚어졌으면 한국에 와서 보고하고 근신해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프랑스에 떠든다면 이 말은 뭐라고 해석이 되길 수 있겠습니까? 휴직을 내라는 것도 중국이 사표를 요구하니까 휴직을 내라는 것도 정부의 지시.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또 다른 한국 사람으로 채워보려다 안 되니까 그 밑에 있는 국장이라도 하나 해보려다가 그것도 안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홍기택은 들어와서 경과도 보고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건데 해외로 떠들고 있어요. 그럼 홍기택이 들어오면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정부는요 이런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는 게 상습화되어 있습니까? 아무리요 좋게 봐라 해도 좋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한때 친박이었던 이 사람, 친박 핵심이었죠. 친박에서 경제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일개 교수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요. 정권마다 잘 붙어먹던 사람을 그걸 뭘 대단하다고 뭔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산업은행장부터 시작해서 ARB 부총재까지 줬다가 이직거리를 자초하고 또 한번 봅시다. 그래 공천까지 줘서 그렇게 키워준 친박들 16명이 그 21명 중에 친박이 16명 있다고 뭐 그러대요. 16명이 이렇게 등 뒤에 칼을 꼽는 행동들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자,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쓰레기들을 불러다가 세탁을 시켜서 친박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에 리더십이 부족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김무성이 병신 소리 들으면서 참았다라고 들고 받는 부분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병신 소리를 억지로 참았다라고 김무성 전 대표가 들고 받는 것도 친박하는 꼬라지들 보면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쓰레기들만 골라서 친박이라고 감별사까지 보내서 공천 주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변에 충신이 안 보입니까? 유승민을 간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욕을 해댔는데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유승민하고 최경환 등 친박하고를 놓고 보면 이 사드 배치에서만큼은 유승민이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이후로 유승민 욕 안 할랍니다. 왜? 사람의 처신을 보고 비판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망하려면요 주변에 간신들이 둘러싸면 그 망하는 것은 100%입니다. 네? 조선에서 선조가 정말로 유약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인간 중에는 사실상 말종인데요. 저런 임금을 놓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이순신이나 유승용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망한 겁니다. 충신이 있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박들을 대통령이 버리기 바랍니다. 이런 인간들 데리고 끝까지 가봤자 더 험한 꼴만 볼 뿐입니다. 대통령이요 여당에서 제가 볼 때 탈당을 했어요. 이 데리고 있어봤자 한 40%는 반박입니다. 40~50%는. 그 나머지 50~60%가 친박이라 해봤자 이것들은 시간 문제입니다. 등 돌리는 거요. 뭘 하고 끌고 갑니까? 차라리 나 탈당해버릴란다. 당적 없다고 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해야 될 국정 운영에 매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야당이 그렇게 되면 딴지를 좀 덜 걸지 않겠습니까? 저것들 데리고 뭔가 작업을 해서 업적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한방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한방이 있다면 벌써 나왔어야죠. 친박을 버려야 대통령이 그나마 숨을 좀 쉴 거라고 봅니다. 자, 홍기택이한테 누가 휴직계 내고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고 한국 들어오지 마라고 했는지, 또 계속 국민들과 언론을 속여왔는지, 지시했는지 그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마요, 대우조선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관계 있는 사람일 겁니다.